아, 자, 확률과 통계 숨마쿨라우드 엑서사이즈 A 부분부터 차례대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페이지 43페이지 1번 문항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합시다. 지금 나한테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 전체 6명의 학생이 원탁에 둘러앉는데요. 여학생끼리 이웃하여 앉는 경우의 수를 A, 남학생과 여학생이 교대로 앉는 경우의 수를 B라고 하자. 자주 봤던 문제니까 그냥 바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원탁에 앉는데 첫 번째 A라고 불리는 얘는 여학생끼리 이웃해야 된대요. 그러면 이웃하는 대상 자체를 주머니 속에 집어넣어서 주머니를 몇 사람? 한 사람 취급하면 되는 거 맞죠? 그렇기 때문에 A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주머니를 한 사람 취급해서 나열해. 그래서 4-1 팩토리알이라고 해주시고, 주머니 속에 여학생들끼리 뭐를 바꿀 수 있으니, 위치를 바꿀 수 있으니 3팩토리알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건 36까지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남녀가 뭐 해야 된대요? 교대로 앉는 경우요. 그러면 일단 원탁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순서는 상관없고 남자들끼리를 먼저 배열합니다. 남자들끼리 먼저 배열하는 방법은 3-1 팩토리알이 될 것이고, 교대로 쓴다라고 하였으니 남자 사이사이에 이 노란색 칠하는 이 세 자리에 여학생을 배열하면 되겠죠. 남학생을 배열해 놓고 나면 남은 여학생이 들어갈 이 세 자리는 구분이 가는 자리이므로 이젠 직순열 처리해줘서 몇 팩? 3팩토리알 얘를 곱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나오시는 B의 값은 12요.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고 하였으니 우리 둘이 더하면 답은 48이다. 예, 요렇게 여러분들이 가볍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항이요. 네 쌍의 부부가 원탁에 둘러앉는데요. 네 쌍의 부부의 이름을 줄게요. 일단 AA요. 이렇게 BB요. 이렇게 네 쌍의 부부의 선생님이 이름을 부여하였어요. 원탁에 둘러앉는데 부부끼리 이웃하여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첫 번째, 부부끼리 이웃한다라는 건 얘를 각각 하나의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주머니로 생각했을 때 총 4개의 주머니를 배열하는 방법은 4-1 팩토리알이 될 것이고, 거기에 부부끼리 위치를 뭐 할 수 있으니 바꿀 수 있으니 얘네들이 바꿀 수 있는 건 두 가지요. 얘네들이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정확하게 말해서 2팩토리알이요. 그래서 각각의 부부가 자리 바꿀 수 있는 두 가지의 방법식을 고려하면 2의 4승가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계산해서 나오는 것은 96가지요. 얘의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자? m이라고 하자 되어 있습니다. 너의 값을 내가 m이라고 할게요. 두 번째요. 부부끼리 마주보고 앉아야 된대요. 두 번째, 부부끼리 마주봐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런 방법을 택해 보도록 할게요. 전체 나한테 원탁에 8개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8자리가 있었다라고 생각할게요. 다시. 이렇게 8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부부끼리 마주봐야 된대, 얘들아. 그럼 봐봐. 이렇게 마주보는 여기를 선생님이 그냥 L1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 둘이 마주보는 요 라인을 L2, 그리고 여기를 L3, 그리고 여기를 L4라고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 줄 거냐라고 했을 때 보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요 문제에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부부가 보스였다라고 칩시다. 내가 보스예요.
그 다음에 차례대로 배열을 할게요. 두 번째 부부요, 세 번째 부부요, 네 번째 부부요. 그러면 보스가 어디를 앉는가라는 건 선택사항이 아니죠. 그래서 보스가 L1이라는 자리를 선택했다라고 칩시다. 어떤 자리를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보스의 아이디어에서는 그것을 정하는 경우 자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스의 기능인 거 맞죠? 그래서 얘가 앉는 방법은 생각해주는 세상이 아니에요. 한 가지요. L1을 선택했다라고 칠게요. 그래서 여기 A가 오고 여기 A가 왔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스몰 a와 라지 a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생님 고려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아무나 a가 한 자리에 앉게 되면 그 마주보는 자리에는 반드시 스몰 a가 와야 되니 이 경우는 생각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스를 앉혀놓고 나면 여기서부터 얘네들을 무슨 처리해 줘야 돼? 직순혈 처리해 줘야 되는 거 맞지?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나 하나 보스를 앉혀놓고 나서 이제 얘네 부부부터 내가 생각해 보자는 거야. 이제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직순혈이 되는 거예요. 원순혈에 대한 규칙은 깨진 거죠. 그러면 라지 B와 스몰 b를 어디다 배치할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L1은 이미 보스가 앉았으니 L2, L3, L4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고르셔야 돼. 얘네가 들어갈 라인을 하나 선택해야 돼. 여기서 세 가지. 이 세 가지라고 말하는 건 L2와 L3와 L4 중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만약에 L2를 선택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라지 B와 스몰 b가 위치를 바꿀 수 있으니 거기에 몇 가지? 두 가지를 곱해주시면 된다 이거야.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라고 불리는 건 라지 B와 스몰 v 얘네들이 위치를 바꿀 수 있다는 거지. 물론 여기서요 이런 생각도 괜찮아요. 선생님, 어차피 보스를 내가 라지 A라고 생각한다면 스몰 a는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라지 B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이 6자리 중 한 자리를 선택하면 여기에 라지 B가 앉게 되면 이렇게 6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고 스몰 b는 마찬가지로 선택사항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스몰 b는 선택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라지 B가 선택할 수 있는 건 6가지, 스몰 b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곱하기. 그럼 선생님 나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얘네 부부가 이제 남은 L4와 L3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며 거기서 위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그래서 네 가지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이제 남은 네 자리 중에서 라지 C가 들어갈 아무나 한 자리를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스몰 C는 선택사항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라지 C가 선택할 수 있는 네 가지요. 그리고 스몰 C는 선택할 자리가 없어요. 자동 배열이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나면 이제 라지 D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남은 자리는 두 자리 또는 선택사항은 없고 얘네들끼리 위치만 바꾸는 걸 생각하면 될 테니까 그렇게 두 가지요. 이렇게 보셔도 상관은 없다는 거지. 스몰 D는 선택사항이 없습니다. 요 자체가 답입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게 되면 6 곱하기 8이라서 몇 가지가 나와요? 48가지가 나오더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96에서 얘의 값이 바로 n이 되고 m에서 n을 빼라고 하였으니 몇 가지? 48가지가 답입니다. 네. 이웃한다와 마주본다라는 요 개념이 확장된 것뿐입니다. 부부로요. 네. 여기 또 좀 눈여겨봐 주시고 이제 3번 문항을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3번 문항 이미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셨던 문항이에요. 나한테는 선호하는 색 8가지가 있어요. 선호하는 색 8가지가 있고 지금 영역이 전체 8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8가지의 영역이 있다는 거야. 내부를 먼저 칠할 것이냐 외부를 먼저 칠할 것이냐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부를 먼저 색칠하였다라고 했을 때 내부를 색칠하는 것은 원순열 처리하고 나면 더 이상 외부는
원순열이 아니다라는 요 구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내부를 색칠할 것이고 그 다음에 외부를 색칠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내부에 색칠할 대상, 색을 선택해야 되겠죠. 8개 중에 나는 몇 개? 4가지의 색을 고르고 그 4가지의 색을 배열할 텐데 이 내부의 내 영역은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몇 마이너스 1팩? 4 마이너스 1팩토리알 원순열로 처리를 하고 나시면 더 이상 외부는 원순열이 아니죠. 나 원순열 아님. 내부를 원순열 처리해줬다면 외부는 이젠 서로 구분되는 네 자리로서 직순열 처리하시면 돼요. 그럼 남은 색은 몇 개? 4개. 그것을 서로 구분이 가는 네 자리에 칠하다 보니까 4팩토리알로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답이에요. 그런데 얘를 8팩토리알로 표시하라고 하였으니 답을 맞출 때는 8 콤비네이션 4라고 불리는 건 콤비네인 연산자에 의하면 8팩을 4팩 4팩으로 나눈 거고 거기에 곱하기 3팩토리알 거기에 곱하기 4팩토리알 얘를 처리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4팩 4팩 꺼져 4팩분의 3팩이라고 불리는 건 4가 되고 거기에 기존에 분자에 있었던 8팩이요. 요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요? 4번입니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문항을 보도록 할게요. 기본 개념 문항이죠. 직사각형 탁자에 전체 여러분한테 10자리가 이렇게 있답니다. 이렇게 10자리요. 이때 10명의 학생을 오른쪽 직사각형 테이블에 앉히는 방법의 수 좀 구해달래요. 그러면 중복을 처리하는 입장으로 보게 되면 10팩토리알 그냥 나열하세요. 나열한 다음에 중복되는 모양을 보면 되는데 이건 개념에서 열심히 하였으니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빨간색 부분과 노란색 부분을 구분할 수 없어요. 그렇게 구분할 수 없는 건 몇 가지? 2가지. 그래서 중복 처리합니다. 나누기 2 이러면 되고 얘는 결국은 10팩토리알이라고 불리는 것은 10 곱하기 9팩토리알을 2로 나눴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얘는 2분의 10은 결국 5 곱하기 9팩토리알이 되며 이때 5라고 불리는 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것이 결국은 보스 아이디어였죠. 보스가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그 가지수가 몇 가지가 된다는 거지? 5가지가 된다는 거야. 즉 빨간색, 여기 빨간색은 구분할 수가 없고 여기 노란색이 구분이 안 가고 연두색, 여기에 연두색, 그리고 주황색, 그리고 여기 흰색, 여기 흰색 이런 자리들이 구분할 수 없겠죠. 하나씩 시계 방향으로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한 칸씩 당겨가다 보면 그때 구분할 수 없는 다른 모양, 구분할 수 있는 다른 모양이 몇 가지? 5가지 경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스가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건 5가지. 보스가 어느 자리를 하나 앉게 되면 나머지는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닌 직순열. 그래서 9명을 구분이 가는 9자리 앉힙니다. 그래서 5 곱하기 9팩이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5번. 5번 문항 보도록 하죠. OX로 답하는 N개의 문제에 답하는 경우의 수가 256개래요. 그럼 첫 번째 문제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도 O 아니면 X, 두 번째 문제에 선택할 수 있는 것도 O 아니면 X. 그러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항상 한 문제당 2가지를 선택할 수 있고 마치 동전의 앞면 뒷면처럼 이렇게 몇 문항을 푼다는 거죠. N개의 문항을 풀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256이라고 합니다. 얘를 만족하는 N의 값은 당연히 뭐예요? 8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볍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 문항 볼게요. 6번 문항 보시면 서로 다른 사탕 6개를 3개의 그릇 A, B, C에 남김없이 담으려고 합니다. 행위로 봅시다. 행위로 보게 되면 서로 구분이 가능한 것을 서로 구분이
가능한 대상에게 뭐를 해주고 있냐면 분배를 해주는 행위예요. 서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을 서로 구분할 수 있는 대상에게 분배를 해주는 이 행위 자체는 어떤 행위에 해당하는 거죠? 중복, 순열의 행위입니다. 얘랑 비교 대상으로 구분할 수 없는 대상을 서로 구분이 가능한 대상에게 분배해주는 행위 자체는 중복 조합이겠죠. 지금은 서로 구분이 가능. 그래서 무슨 행위? 중복 순열의 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사탕을 하나도 담지 않는 그릇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얘를 함수 형태로 만들게 되면 정의역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사탕이 될 것이고, 그리고 공역에 해당하는 것이 결국 누가 되는 거지? 접시가 되는 거죠. 정의역이라고 불리는 것은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대상, 중복을 허락하는 대상은 바로 공역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탕, 총 6개의 사탕이 있는 것이고 구분이 가능한 대상, 접시도 구분이 가능한 대상 A, B, C 함수 형태로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나보고 구하라는 것은 A 그릇에는 사탕 2개가 담겨야 된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접시에도 사탕이 안 담길 수 있다. 단 A라는 접시에 몇 개가 담겨야 된다고요? 2개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보자는 거지. 정역의 원소 사탕 6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자는 거야? 2개를 선택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1번, 2번 이 15가지 경우 속에서는 1, 2가 선택되는 경우도 있었겠죠. 즉 1도 누구를 선택하고 A를 선택하고 2도 누구를 A를 선택하자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젠 3, 4, 5, 6은 더 이상 A라는 접시를 선택하면 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A라는 접시를 선택하면 안 돼요. 그러면 3번 사탕이 선택할 수 있는 건 B 또는 C, 4번 사탕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B 또는 C, 이렇게 각각 4개의 사탕이 선택할 수 있는 건 B 또는 C 2가지, 이렇게 2의 몇 승? 4승가지를 여러분들이 곱해 주시면 되더라라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시게 되면 15 곱하기 16이요. 그렇게 나오는 답은 240이요. 이렇게 가볍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7번 문항을 보도록 할게요. (7번) 5개의 숫자 0, 1, 2, 3, 4를 중복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5자리의 자연수 중 0, 1, 2, 3, 4, 나 중복 사용하여 5자리 자연수 중 짝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예요. 중복 사용한다는 것이 좋고, 나는 5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뭐의 개수? 짝수의 개수라는 거죠. 그럼 이야기를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5자리 자연수를 만든답니다. 나 만의 자리요. 만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5자리 자연수이기 때문에 맨 앞에 뭐가 올 수 없다는 거지? 0이 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맨 앞에 올 수 있는 건 1, 2, 3, 4 이렇게 몇 가지? 4가지 곱하기. 그리고 그 중에서 짝수여야 한대요. 그러면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짝수이기 때문에 0, 2, 4 이렇게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 3가지요. 여기 올 수 있는 건 0 또는 2 또는 4가 와야 하며 거기에 곱하기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이쪽 부분은 그 누가 와도 상관없죠. 그래서 이 5개가 모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순열로 처리하게 되면 5의 3승가지요. 여기 1000의 자리도 5가지, 100의 자리도 5가지, 10의 자리도 5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예, 요 자체가 답입니다. 계산을 완료하시면 4라고 불리는 건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자체는 결국 10의 제곱이니까 100 곱하기 15. 그래서 답은 몇 가지? 1500까지. 이렇게 가볍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8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8번 매스매틱스에 있는 11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써볼게요. 좀 크게 써드릴게요. 이렇게 11개의 문자가 있어요. 그런데 규칙이 있네요. C는 S보다 앞에 오고 I는 H보다 앞에, H는 E보다 앞에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래요. 총 3가지의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첫 번째, C는 S보다 앞에 온다. 이건 여러분들과 나의 약속으로 합시다. 선생님이 이렇게 부등호 기호를 표현한 걸 부등호로 표현한 것 자체가 이 기호가 여러분들과 나와의 약속으로 C가 S보다 앞에 옵니다. 이렇게 표기하기로 약속을 합시다. 그러면 두 번째 조건과 세 번째 조건은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표현하게 되면 I는 H보다 앞에, I라고 불리는 얘는 H보다 앞에, 다시 그리고 H는 E보다 앞에 오도록 하는 이 나열하는 경우의 수의 값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내 눈에 보이는 건 1번 조건과 얘는 2번, 3번 조건을 한꺼번에 표현한 것이고, 하여튼 우리에서는 1번 조건과 2번 조건에서는 중복되는 문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 포인트예요. 중복되는 문자가 없어요. 그럼 볼게요. 이 11개의 문자 중 C라고 불리는 게 도대체 몇 개 있습니까? 개수를 한번 표현해 보게 되면 나 C 1개요. 나 1개요. S라는 문자 몇 개요? 1개요. 여전히. 그리고 I라는 문자도 1개요. H라는 문자 여전히 1개요. E라는 문자도 여전히 1개요. 오, 다 1개씩 있구나. 그럼 볼게요. 얘를 나열해야 되는데 나한테는 총 이렇게 몇 자리가 있냐? 11자리가 있습니다. 1번을 먼저 처리하든 2번을 먼저 처리하든 그것은 별로 문제에 있어서 영향을 주지 않고요. 곱셈에선 교환 법칙이 만족하니 1번 얘를 먼저 처리하게 되면 크기가 정해져 있다,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총 11자리의 자리 중 C와 S가 들어갈 몇 자리를 선택합니까? 2자리를 선택하면 됩니다. 자리만 선택하고 나면 게임은 끝나죠. 왜요? 앞자리에는 C가 와야 하고 뒷자리엔 S가 와야 되니 나는 자리만 선택하면 게임이 끝난다라는 세상이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조건인 2번 조건을 보면 1번과 2번은 중복되는 문자가 없어서 각각 따로 처리해도 된다라는 거죠. 이젠 2자리를 선택하고 나면 나한테 남은 자리는 9자리 중에서 여전히 IHE가 들어갈 몇 자리만 선택하면 된다는 거지 3자리만 선택하면 게임이 끝난다는 거죠. 자리만 여전히 선택하면 게임이 끝난다는 세상이에요. 그럼 이제 나한테 남은 자리는 6자리가 될 텐데 그 6자리에 이 6개의 문자를 배열하면 돼요. 그런데 모양이 이쁘네요. M이라는 문자 2개, A라는 문자 2개, T라는 문자가 이렇게 각각 2개씩 있어요. 그럼 여전히 그냥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네요. 어떻게? 남은 6자리 중에서 M이 들어갈 2자리를 선택하고 M끼리는 위치를 바꿀 필요가 없죠. 구분할 수 없는 M님이니까요. 그런 다음에 남은 4자리 중에서 A가 들어갈 2자리를 선택하면 남은 자리는 2자리일 텐데 그 2자리에 T가 자동 배열. 이 컨비네이션 E는 생략이 가능하죠. 네, 이 자체가 답입니다. 그런데 얘를 11팩 곱하기 K로 나타내 달라고 하였으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나 11 컴비네이션 2는 11팩을 2팩 곱하기 9팩으로 나누는 거예요. 거기에 곱하기 9 컴비네이션 3이라고 불리는 얘는 9팩을 컴비네이션 연산자에서 3팩 6팩으로 나누는 거예요. 거기에 곱하기 마찬가지로 컴비네이션을 팩토리알 정의에 있어서 계산하게 되면 6팩을 2팩 4팩으로 나눈다. 곱하기 4팩토리알을 2팩 2팩으로 나눕니다. 얘를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분합시다. 분자 분모의 공통 부분을 약분해서 처리해 주게 되면 6팩 4팩 이렇게 없어지게 되면 결국 남는 여기요 11팩토리알 곱하기 네모박스라고 갖다 쳐놓고 이것을 문제에서 K라고 하였으니 그 K의 값은 남은 애들을 가져다 쓰시면 되겠죠. 분자에는 없고요. 1이라고 갖다 쓰고 분모에 있는 2팩 곱하기 3팩 곱하기 2팩 2팩 2팩이요. 결국 K라고 불리는 것은 2에 2가 전체 몇 개? 4개 4승 곱하기 3분의 1입니다. 네, 이 자체가 답입니다. 3이 아니라 3팩이요. 그러고 나면 6 곱하기 16이기 때문에 96분의 1입니다. 이렇게 K의 값을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여섯 개의 문자, 커피를 구성하고 있는 이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여 만든 모든 문자열을 사전식으로 나열하였을 때 100번째 나오는 문자열을 구하세요. 얘를 일렬로 사전식 배열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전식 배열이라고 불리는 얘는 순서가 정해져 있죠. C가 가장 우선이요. 그 다음에 누구요? F요. 그 다음에 누구요? E요. 아이고, 선생님이 잘못 썼네요. 사전식 배열이니까 E요. 세 번째는 F요. 그런 다음엔 O요. 이렇게 사전식으로 배열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배열하였을 때 100번째 나오는 문자열이 무엇입니까? 100번째요. 얘를 구하라는 게 문제입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중복되는 문자가 있죠. F 2개, E 2개요. 그러면 차분히 한번 계산해 봅시다. 맨 앞에 C가 왔을 때는 C가 선생님 맨 앞에 왔을 때는 이 5자리를 누구로 꾸며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C를 하나 없애고 나면 O 하나, F 2개, E 2개로 구성해야 됩니다. 그 구성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죠? 가포순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셔도 좋고 그냥 컴비네이션 연산자로 해석하셔도 상관없죠. 어떻게요? 가포순의 입장으로 5팩을 나열하는데 선생님 F라는 문자 2개 구분할 수 없고 E라는 문자 2개 구분할 수 없어요. 이렇게 가포순으로 계산하셔도 되고 또는 얘는 어차피 같은 거일 테니 5개 자리 중에서 5가 들어갈 한 자리를 선택하고 남은 4자리 중에서 F가 들어갈 2자리를 선택하게 되면 남은 2자리는 2가 자동 배열이니 생략하시고 얘를 계산하나 얘를 계산하나 결론은 뭐하다는 거죠?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게 계산하면 몇 가지가 나와요? 60가지가 나올 겁니다. 30가지요. 선생님 계산이 잘못. 5 곱하기 6이니까 몇 가지? 30가지 또는 120을 4로 나눈다 라고 했을 때 30가지.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나는 100번째에 가까워질 때까지 계속 계산할 거예요. 두 번째요.
그럼 맨 앞에 이제 두 번째 우선순위인 2가 왔을 때는 이 남은 5자리를 어떤 문자로 구성해야 되냐? C 하나, O 하나, F 2개, 그리고 E 하나로 구성해야 되겠네요. 그냥 이렇게 봅시다. 5자리 중에서 C가 들어간 한 자리를 선택하고 남은 4자리 중에서 O가 들어간 한 자리를 선택하고 3자리 중 F가 들어갈 2자리를 선택한다 라고 해서 얘를 계산하시면 몇 가지가 나오는 거죠? 도대체 20에 3을 곱하면 60까지요. 그러면 여기까지 총 30 더하기 60, 90까지까지 온 것 같아요. 세 번째요. 100번째에 가까워질 때까지 구하고 싶으니 세 번째. 이제 맨 앞에 세 번째 우선순위인 F라는 문자가 왔을 때를 생각해 보자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5자리를 다 채우고 나면 100번째를 넘어갈 테니 우리 좀 더 앞에 부분 예를 구체화시키고 들어가 봅시다. F가 왔을 때 다시 첫 번째 우선순위인 C가 오고 C라는 문자는 하나밖에 없으니 2가 왔을 때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FC로 시작하는. 그러면 이 세 자리를 누구로 채우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F라는 문자 하나, C라는 문자 하나, E라는 문자를 하나씩 쓰고 나면 남은 문자는 O라는 문자 하나와 그리고 F라는 문자 하나와 E라는 문자 하나가 남으니 우리들은 다 서로 다른 문자요. 이 서로 다른 문자를 이 세 자리에 나열하는 방법은 몇 팩토리알? 3팩토리알 이렇게 몇 가지? 6가지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전체 몇 가지에 해당하는 거죠? 96가지에 해당해요. 거의 다 왔습니다. 4번만 더 가게 되면 바로 100번째 문자인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을 맞힐 수 있겠죠. 네 번째요. F로 시작하고 C라고 시작되면서 이제 2가 아닌 그 다음에 우선순위인 F가 왔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 세 자리를 어떤 문자로 채워야 되죠? 라고 물으신다면 O라는 문자 하나와 F라는 문자를 썼을 2라는 문자 2개가 있네요. 5 하나와 2 2개로 이 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3 컴비네이션이 돼요. 5가 들어간 한 자리를 선택하고 나면 나머지 2자리는 2가 자동 배열. 그래서 몇 가지? 3가지 다 오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전체 30 더하기 60 더하기 6 더하기 3 몇 가지? 99가지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젠 최종적으로 답을 맞추는 내가 원하는 건 99번째 다음에 바로 오는 100번째요. 얘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죠? F, C까지는 동일하게 시작하고 이제 F 다음에 우선순위인 맨 마지막 5로 시작하였을 때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FC까지는 동일하고 E 쓰고 F 썼으니 맨 마지막에 문자인 이제 5가 왔을 때 그 중에서 남은 세 자리를 배열하는데 나는 100번째를 구하고 싶으니 FCO를 쓰고 나면 남는 문자는 FE요. 그래서 이 FE를 사전식 배열해서 바로 여기다 갖다 쓰게 되면 그게 바로 100번째 문자가 되겠죠. 그래서 우선순위는 2가 더 높으니 EEF요. 요렇게 가져다 쓴 얘가 바로 100번째 문항. 요게 답이 될 겁니다. 네, 요렇게 사전식 배열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텐데 거기에 추가된 옵션이 중복되는 문자들로 나머지 자리를 채워야 된다. 그래서 걔를 가포순 또는 조합으로서 해석하는 요쪽 부분이 추가된 문제였습니다. 네, 이렇게 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 이젠 10번째 문항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미 선생님이 길찾기 문제에 관해서는 모의고사에 나왔던 기출문항 전문항을 해석하였고 그 부분을 다시 프린트로 해서 문제를 여러분한테 나눠드리고 그 강의 또한 제공해 드리도록 할게요. 10번 문항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습니다.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인데
잘 보세요, 여러분. 네 칸. 6칸이니 5개의 줄을 긋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이요. 이렇게. 여기가 바로 A고 스타트 포인트, 여기가 바로 종점 B라고 하였을 때 지금 어디 도로망이 끊겨 있냐라고 했을 때 여기가 이렇게 삭제된 상태에서 여러분들 보고 구하라고 해요. 항상 여러분한테 두 가지를 연습시켜 드렸던 것 같아요. 그냥 가로 합의 정리에 있어서 대각선끼리 더하는 방법과 그냥 구하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다 연습 한번 해보시고 합의 법칙을 반드시 연습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해서 한번 할게요. 어차피 풀었던 유형이니까. 지금 우리는 기본 컨셉을 알아요. 어떤 지점을 거치지 않는다, 지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오게 되면 학생의 행동 영역은 이 어떤 지점을 선생님이 그냥 C라는 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학생들의 행동 영역은 C 지점과 연결된 모든 도로를 삭제한 뒤 거기에 다시 최단거리와 상관없는 길도 삭제한다. 이것이 기본적인 행동 영역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을 잠시 생각해 보면 C지점을 지나지 말아야 해. 그럼 우리의 행동 영역은 C지점과 연결된 도로망을 모두 끊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은 길 중에서 최단거리랑 상관없는 길 또한 삭제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A에서 B로 가는 최단거리를 구하래. 근데 이미 삭제가 되어 있어.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를 풀고 싶다는 거야. 아, 여기 저기서 말하는 C라는 말이 있었다면 여기를 C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이는 문제 자체가 C라는 저 지점과 연결된 모든 도로망이 끊긴 상태에서 최단거리를 묻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 사실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림을 이렇게 준 상태에서 어떤 문제랑 구조적으로 동일하냐? A에서 B로 가는 최단거리 중 C 지점을 지나지 않는 방법의 수 좀 구해주세요. 경우의 수 좀 구해주세요. 이 문제랑 구조적으로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전체에서 마이너 없던 길을 지나는 전체 그냥 C가 없었다라고 계산을 한 다음에 어디? C지점을 지나서 B로 가는 최단거리를 빼주면 되겠다. 이것이 답이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면 오른쪽을 구성하고 있는 이 화살표는 전체 몇 개? 6개. 위를 구성하는 화살표는 전체 몇 개? 4개. 그러면 나는 전체라고 불리는 건 10개 중에서 6개, 오른쪽이 들어갈 6개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위가 자동 배열되며 마이너 거기에 가로치고 A에서 C로 가는 방법은 몇 가지요? 오른쪽 3개, 위쪽 2개니까 5 콤비네이션 3이요. 거기에 곱하기 C에서 B로 가는 것도 여전히 오른쪽 3개, 위쪽 2개니까 5 콤비네이션 3이요. 얘가 계산하면 답입니다. 이렇게 엑서사이즈 A의 문항을 해설하였고 바로 엑서사이즈 B의 문항을 다시 해설하겠습니다.